나라에 대한 설명 TV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나라는 브루나이입니다. 이 브루나이의 정식 국명은 브루나이 다르살람입니다. 국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기의 노란 바탕은 브루나이의 왕 술탄을, 검정과 하얀 바탕은 술탄 휘하의 대신을 의미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은 국장인데 이 국장은 초승달은 국가 모토인 언제나 알라가 인도하신 대로 따르라가 적혀 있으며 아래 리본에는 정식 국호인 브루나이 다르살람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국장에도 뜻이 있는데요. 이 국장의 깃발과 양산은 브루나이 왕실을, 날개는 정의, 평온함, 번영,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초승달은 브루나이의 국교 이슬람교를, 양손은 브루나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상징합니다. 이 브루나이란 나라는 이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즉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면적 5,76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21년 기준 44만 1,500여 명입니다. 수도는 반다르세리 베가완이고 공용어는 말레이어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에는 말레이어 말고 영어, 광둥어, 중국어, 타밀어 등을 사용합니다. 이 중 중국어와 광둥어 이외에도 중국인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푸젠성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화폐는 브루나이 달러와 가끔씩 싱가포르 달러를 씁니다. 브루나이의 민족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말레이족 66.3%, 중국인 11.2%, 브루나이 원주민 3.4%, 인도인 2.3%, 기타 16.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브루나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였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브루나이의 역사에 대해 브루나이의 고대 역사는 기원 후 6세기경 푼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은 14세기경입니다.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브루나이가 이때 마자파잇 제국에 속해 있었다가 독립하였습니다. 브루나이는 1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전성기는 현재 포르투갈이 중요한 중개무역지인 몰라카, 현재 싱가포르를 점령하여 통행료를 비싸게 받고 바닷길을 막았기 때문에 무역지가 없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중개무역지로 떠올랐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이슬람교도 전파되고 아래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르네오 섬 바깥쪽과 현재 필리핀 남부 지역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르네오 섬 중앙은 산과 정글로 뒤덮여 있는 오지라서 점령하기도 힘들었고 점령해봤자 별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는 100년을 가지 못하고 16세기 초 보르네오 섬 남쪽의 반자르 술탄국과 스페인, 포르투갈이 보르네오 섬 남쪽을 차지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자바의 마타름 술탄국, 술라웨시 섬 세력도 보르네오 섬을 점령하면서 결과적으로 브루나이에게 남은 거라곤 보르네오 섬 북부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서구 열강의 영향도 거세져 결국 사라왁과 사바주를 영국에게 빼앗겼고 현재 브루나이 영토가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영토가 줄어들자 왕국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브루나이 술탄은 차라리 보호령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영국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1888년에 정식으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별 볼 일 없던 브루나이는 1929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현대 역사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깐 1940년대 일본이 지배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이 다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독립 열풍으로 인해 1959년 자치권이 주어지고 1960년 총선에서 공화파가 승리하였으나 공화파가 싫었던 왕실에 의해 현재와 같은 절대군주제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연방건국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브루나이 왕실은 연방 가입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석유 독점 및 현재와 같은 강력한 왕권 유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을 의식한 영국이 독립을 브루나이에게 요구하면서 결국 1983년 브루나이는 독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브루나이의 역사였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브루나이의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브루나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매우 비슷하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브루나이는 히잡 착용으로 유명한 이슬람교법인 샤리아를 국가의 법률로 삼고 있어 여성의 히잡 의무적 착용,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유학, 무상자동차, 세금 면제, 심지어 무상고급주택까지 제공하지만 현재 저유가로 인해 복지가 축소되고 있고 입이 완전히 막힌 언론과 폐쇄적인 사회, 무관심한 국민들로 인해 주요 문제점인 샤리아 법률, 언론, 집회의 자유 전무, 이슬람교의 종교 탄압이 고쳐지지 않아 현재 브루나이는 두뇌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루나이의 정치인데 사실 브루나이의 사회 부분에서 거의 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나이는 절대군주제 국가이며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가 적용되며 집회, 언론, 정부 비판의 자유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 정치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브루나이의 왕실입니다. 현재 브루나이의 술탄은 1967년 즉위한 하산 알 볼키아 술탄이고 세자는 알 무하타디 빌라입니다. 이 왕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서 왕국은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차도 다이아몬드와 금을 박은 각종 명품차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에는 바이크를 수집했다 실증이 나서 수백 대의 바이크를 모두 버리고 지금은 수백 대의 항공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브루나이의 왕실이 얼마 정도 부자이고 얼마 정도 돈을 쓰는지 아시겠죠? 이제 방금 얘기와 연관이 깊은 브루나이의 경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루나이는 무려 국가 수출의 97%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석유 고갈이 예상된다고 해서 브루나이 정부는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고 관광업과 농업을 키워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늦었고 석유 고갈 시 최소 현재 GDP의 반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브루나이에 가보실 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브루나이는 한 달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점도 별로 없고 볼 것도 별로 없으니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가신다면 성경, 불경 들고 다니지 마시고 현지에선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